정신과 선생님한테 워킹맘으로서 정말 궁금했었던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놈의 3년! 태어나서 출생했을 때부터 3년까지 아이를 엄마가 키우지 않으면 아이의 애착 형성에 어떤 결여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강연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인지, 사실은 저도 그거를 시연을 못했던 케이스고 해서 네. 항상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꼭 정신과 선생님한테 네.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지금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리고 큰일 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전 어.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저도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아이를 3년 동안 키워야 한다, 혹은 키우지 않으면 애착 형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는 오해 소지가 많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의 결과에서는 그거 자체로 아이의 애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워킹맘의 삶의 질적인 문제, 일과 가정의 균형, 그 다음에 워킹맘 일하는 엄마의 심리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아이하고 관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왔어요.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그리고 물리적이라고 하면은 나의 신체, 피로도, 이런 여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아이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애착은 결국 관계거든요.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됐다는 게 좀 놀랍네요. 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엄마든 아니면은 주 양육자든 애착이 잘 되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선생님은 어떨 때 우리 아이가 나하고 좀 애착이 잘 됐다, 혹은 반대로 내가 워킹맘이어서 그런가 우리 애착이 왜 이런가, 이런 고민 언제 해보셨어요? 우리 애가 맛있는 거가 생겼을 때 나 먼저 줄 때. 애착이 좀 잘 형성됐다. 먹는데 좀 그렇죠. 맛있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케이크나 이런 마카롱 같은 거를 좀 받아왔는데 아빠 몰래 뭐 엄마를 먼저 줬다. 아빠랑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몰래 엄마를 먼저 챙겨줬고 제일 큰 거를. 이럴 때는 나랑 애착이 좀 잘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애착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쵸. 우리 관계, 부부 관계가 좋다, 우리 관계가 뭐 잘 지낸다, 이런 것도 주관적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주관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하고 관계가 어떤지를 느끼는 엄마의 마음. 왜냐면은 애착은 애 혼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볼 때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좀 아이를 생각하면 기쁘고 이러면은 안정된 애착의 가능성이 크고, 뭐 생각해는 좀 걱정스럽고 나하고 애 관계가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00% 안정된 애착은 없어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부부 관계 나 100% 만족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 사실 만 3세까지의 애착은 아이한테 물어보거나 아이가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을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정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가 나하고 떨어질 때,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가 아이하고 떨어져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떤지, 그런 걸 엄마의 생각하면 마음도 중요해요. 안정된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붙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잘 떨어지고 또 다시 잘 만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인 관계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연인 관계에서 매일매일 만나야만 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하루라도 못 만났을 때 불안하고 연락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막 우리 남자친구는 나한테 애착이 너무 세, 이렇게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스토커 같죠. 그쵸. 좀 거부감이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성인은 아니고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미성숙할 수 있지만 엄마하고 헤어질 때 그 헤어짐에 대해서 헤어질 때는 헤어짐에 아쉬워하고 울기도 하고 어린이집 가기도 싫어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익숙한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면 또 즐겁게 놀고 나 재밌게 노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집에 돌아오면은 엄마 봤을 때 너무 반갑고 그런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이 안정되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속에 우리 엄마랑 나는 아침에 헤어져도 그리고 어린이집 끝나고 오면 또 엄마가 그대로 있구나. 엄마가 날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반복이 되면서 안정된 애착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3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3년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논문들도 다 2년이나 3년에 관련된 논문들이잖아요. 왜 5살도 아니고 7살도 아니고 3년일까? 그 3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신사회학적 발달로 만 1세까지 그리고 3세까지 이 시기가 대인관계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그 시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돌까지는 아이들이 엄마랑 나랑 한 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잘 반응해주고 내가 배고프면 잘 밥 먹여주고 뭐 또 기저귀가 축축하면 잘 갈아주고 그걸 잘 알아차려줘서 내 마음을 잘 읽어주고 그거를 욕구를 해결해주면은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년까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2년, 3년까지는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예요. 돌이 지나면 보통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엄마하고 다른 몸인 거를 확인을 하고 분리를 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또 생기는 게 뭐죠? 분리불안. 그쵸. 이제 퀴즈를 내가지고 당황했죠. 근데 그 시기에는 엄마가 여기 있다가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 그 사이에.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막 울잖아요. 울죠. 엄마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세상 슬피 정말. 울죠. 그러면 엄마가 막 화장실에 있다가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만 3세쯤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게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 아닌 타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엄마가 이제 막 1살이나 2살 이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 줄 알아요. 없어진 줄 알아요. 끌려간 줄 알아요. 너무 무섭게 울죠. 근데 점점점 엄마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그대로 있어. 아침에 일어나도 똑같은 엄마고 내가 울어도 똑같은 엄마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엄마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된 엄마가. 그래서 그 대상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지적 개념이 생기는 시기가 만 3세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어린이집에 가든 아니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키우든 뭐 좀 주양육자가 바뀌는 간에 엄마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유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만 3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애착 형성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강력한 자신감? 그런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육아는 양보다는 질이에요. 맞아. 양이 100% 공감. 완전. 그냥 우리 아이하고 내가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가지느냐. 실제로 시터님이 봐주시는 아이인데 엄마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엄마한테 훨씬 애착이 맞아요. 보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한 가지만 집중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좋아요. 저희 집 사례를 좀 얘기해 드리면 우리 남편은 목욕을 꼭 혼자 시켜요. 본인이. 퇴근을 하고 와서 아빠랑 단둘이. 아기랑 목욕시킨 건 단 둘이서 시켜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산후조리를 한다고 이제 본인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빠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둘이서 목욕을 할 때는 뒤로 빠져 있어요. 뒤로 빠져 있고 우유를 준비한다든지 로션 바를 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1년이 넘고 이러니까는 그 시간에 아빠랑 아이랑 너무너무 까르르 좋아하고 아빠도 그 시간 동안에는 아들아 뭐 목욕하러 가자 샤워하러 가자 이러면서 가서 샤워하고 노래도 부르고 물장난치고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스킨십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샤워를 시켜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간이 정말 이 둘의 애착 형성에 끈끈한 이제 그거 됐고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빠도 그 시간이 소중하고 아이한테도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거고, 오래 목욕 안 하니까 10분이 채 안 되거든요. 15분. 사실 엄청 길 필요는 없어. 그냥 정해진 시간, 하루에 어떤 그 시간. 뭐 10분, 20분도 괜찮아요. 맞아요. 거네요. 10분, 20분도 충분해요. 딱 정해서 그 시간에 그렇죠. 무조건 이거를 해야 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그 시간을 기대하고 맞아. 부모님도 그 시간이 있으니까 또 덜 조급해요. 왜냐면 워킹맘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집에 가면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너무 또 많은 걸 네. 하잖아요. 막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저것도 해줘야 될 것 맞아요. 같고 근데 집에 챙길 게 너무 많아. 챙길 게 너무 많죠. 실제로 우리가 음. 상호작용할 시간이 별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단순하고 내가 하기 쉬운 거. 그리고 맞아요. 특별한 게 아니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아주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정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가면은 아이들을 막 보다가 또 아이를 봐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또 다시 출근을 한 상황이니까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나서는 한 20분 정도는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놀이 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던져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둘밖에 없었는데 딸 2명이서 저를 진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거는 힘드니까 오늘은 난 배가 네, 아파. 좋네요. 그리고 나는 오늘 눈이 아파. 뭐 하면 눈을 막 걸리고. 음. 근데 저는 뭐 깜빡 졸아도 얘네들은 일단 내 몸을 막 이렇게 또 스킨십이 되네요. 네. 그거 하고 뭐 엄마가 꿈틀거려도 막 까르르 웃고 이러니까는 그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때 그래요? 되게 기억하고 엄마가 놀아줬어라고 생각을 하고 난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의사놀이 괜찮습니다. 그래, 좋은 팁이네요. 의사놀이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도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게 떠오르신 거는 선생님한테도 그게 되게 좋았던 좋은 기억으로 네, 남아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아이만 즐겁고 난 즐겁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좋은 맞아요. 시간을 보냈다고 하기가 맞아요. 힘들어요. 그럼 그 10분, 20분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애착 형성이 어느 정도는 그렇죠. 엄마에 대한 네. 믿음, 아빠에 대한 네. 믿음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 네네. 라고. 근데 사실은 진리에 그게 있죠. 에바에. 네. 에바에. 그 아이는 30분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애착 형성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하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애착은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긴데 오늘은 정말 꿀팁 하나 짧고 굵게 애착 형성하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하루에 10분만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안정된 애착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없이. 주 양육자. 네. 이제 일관된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를 이제 안정되게 돌보고 마음도 안정되게 쿨하게 이렇게 좀 대하는 방법도 애착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아시죠? 고민이 해결됐어요. 네. 더 이상 그놈의 3년 네.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